지금 시장을 이해하려면 CPI만 보면은 안 됩니다. 자, 이번 2월 시장의 본질은요, 물가지표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 기대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간입니다. 자, 최근 나스닥이 이상하죠. 반등은 나오는데 추세가 안 이어지고 고점 돌파 후에 안착 실패가 반복이 됩니다. 좋은 뉴스에도 상승 지속력이 약합니다. 자, 이건 단순 변동성 장이 아니고요. 정책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가격에 반영되는 장세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핵심 인물이 바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계속 언급되는 케빈 워시입니다. 자, 케빈 워시는 어떤 인물이냐면요. 과거에 연준 이사를 지낸 인물인데요. 월가에서 분류할 때 매우 명확하게 분류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우선주의 성향의 통화 정책 인사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경기 둔화보다 물가 통제를 더 중요하게 보는 타입입니다. 핵심 특징이 있는데요. 자산시장 거품 경계에 강하고요. 조기 금리 인하 반대 성향입니다. 금융 완화 정책에 비판적이며 중앙은행 신뢰를 중시합니다. 특히 워시는 과거부터 반복해서 주장해온 논리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꺾기 전에 금리 완화는 더 큰 인플레이션을 만든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이건 시장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발언인데요. 왜냐하면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시작 시점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시장의 상승 논리는 사실 단순합니다. AI 혁명, 생산성 증가, 물가 안정, 금리 인하, 성장주 상승. 자, 그런데 워시 체제에서는 이 고리가 끊기게 됩니다.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될 경우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금리 수준이 아니라 금리 인하 타이밍입니다. 자, 핵심 변화를 예상해 본다면 선제적 인하 가능성은 낮아지고요. 고금리 유지 기간 높아집니다. 실질 금리 유지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즉, 금리가 0.25% 더 높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되는 체제가 됩니다. 성장주, 특히 나스닥은 금리 수준보다 금리 지속 기간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최근 나타나는 현상이 설명이 되는 거죠. 좋은 실적에도 나스닥이 추세 상승을 못 만드는 이유는 시장 일부가 이미 고금리 장기화 시나리오를 반영 중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연결인데요. 이번 CPI가 왜 이렇게 시장을 긴장시키느냐. 단순히 물가가 얼마 나왔다. 그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은 CPI 결과를 시장이 해석하는 방식, 즉 연준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같이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해석에 들어가는 변수가 바로 워시 같은 차기 연준 의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쉽게 말해 시장은 지금 물가가 어떻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물가를 보고 연준이 무슨 행동을 할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CPI가 잘 나옵니다. 물가가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 거죠. 게다가 시장이 연준을 비교적 완화적으로, 즉 비둘기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야기는 단순해집니다. 금리 인하 빨라질 수 있겠네? 라는 기대가 바로 붙고요. 이 경우 나스닥은 자연스럽게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CPI는 둔화됐는데 차기 연준 의장이 워시처럼 매파 성향 인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그러면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자, 물가는 내려도 금리는 빨리 안 내릴 수도 있겠네? 자, 이러면 상승은 나오더라도 강한 추세가 아니라 오르는 듯하지만 계속 막히는 시장이 됩니다. 최근 나스닥에서 자꾸 돌파 후 안착 실패가 반복되는 구조가 바로 이런 해석과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경우가 있죠. CPI가 높게 나오고 동시에 워시 가능성까지 부각된다? 이건 시장 입장에서 최악의 조합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사라지고 오히려 금리 상승 압력이 생기고 그 순간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바로 눌리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반도체, 소프트웨어 같은 나스닥 핵심 종목들이 먼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장의 본질은 물가 숫자가 얼마냐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를 다시 계산하는 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CPI는 그 계산을 시작하게 만드는 트리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월가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자, 매도 포지션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건 하락 확신이 아니라 정책 리스크 회피 상태입니다. 실제 기관의 자금 행동 패턴을 보면 빅테크 핵심 종목 유지, 반도체 단기 트레이딩화, 중소성장주 비중 축소, 현금 및 단기채 선호 증가. 즉, 월가는 지금 하락을 보는 게 아니라 정책 오류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CPI 주가는 방향 예측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벤트는 단기 변동성이 아니라 금리 경로 기대를 재설정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대응 원칙은요. 발표 전 포지션 축소, 발표 직후 첫 움직임 추격 금지, 최소 20에서 40분 구조 형성을 대기합니다. 지지 또는 저항, 재형성 후에 진입을 하셔야 되고요. 자, 특히 기억해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CPI 날 첫 방향은 종종 함정이고 두 번째 방향이 추세가 됩니다. 자, 이번 2월 CPI는 단순히 하루 상승, 하락을 만드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되는지, 고금리 장기화 체제로 가는지를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케빈 워시 변수는 그 가능성을 시장이 실제로 가격에 반영하게 만드는 촉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핵심은 수익이 아닙니다. 포지션 관리죠. 자, 이 구간만 버티면 CPI 이후 시작되는 진짜 추세가 열립니다.